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으로 지난 2주간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유니스트와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그 대미에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스트와 성신여대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유니스트 성신여대 편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각 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분입니다. 명쾌한 분석과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프로그램의 멘토시기도 하시죠. 일산대진고 윤신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니스트와 성신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유니스트 책임 입학사정관 주재술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입학정책기획팀장 주재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시원서 접수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수시 6회 지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그 고민 좀 함께 덜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유니스트 성신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유니스트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유니스트의 연구 성과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해왔던 2차 전지 음극 소재를 개발해 연간 1,0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2030년까지 10위권의 창의적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을 목표로 창의 프로그램, 융합 프로그램, 글로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유니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등이 있는데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창의적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유니스트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 유니스트를 소개하는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 소개를 위해서 멀리 울산에서 주재술 입학정책기획팀장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팀장께서 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유니스트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유니스트는 이 비전을 달성할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학문과 융합연구를 국내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10년, 20년 뒤의 경쟁력을 보증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하고 모든 학생들이 2개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입생은 전원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또한 국내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중 유일하게 경영학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경영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네. 2009년에 개교한 유니스트는 이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또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우리 주재술 팀장님께서 2014학년도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4학년도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은 첫째,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면접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1단계 서류 평가 성적에 반영 없이 면접 결과만으로 합격생을 결정합니다. 둘째로 유니스트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와 입학 후 전공 공부 수행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의 경우 서류 평가만으로 모집 인원의 50%를 최종 합격시킬 예정입니다. 네, 자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도 좀 우리 수험생들께 알려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서 접수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접수를 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9월 11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사 추천서는 9월 12일 18시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9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점 좀 특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윤신혁 선생님께서 이제 고3 학생들도 직접 만나실 텐데,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 꿈꾸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유니스트는 2030년까지 해서 그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유니스트는 일단 우리 그 사정관님께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보다도 유니스트 입학에서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다면 사고형 면접과 종합적인 심층 면접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면접 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금 유니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우리 학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사정관께서 그리고 최고 선생님께서 함께 분석을 하셨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계획 및 설계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꿈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자, 유니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유니스트는 이공계열에 지원할 경우에 수학과 과학 교과를 중요하게 반영한다는데요. 네. 그럼 과목의 단위수와는 관계없이 성적을 반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 성적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아주 전체적으로 성적이 아주 우수한 성적인데요. 내신 성적 보면은 국어 1.8등급, 수학 1.2등급, 영어 1.2등급, 과학 1.5등급에 평균 1.4등급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모의 수능 결과는 6월 수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신보다 조금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생명과학 4등급에 화학 1등급, 그래서 평균 한 2.1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니스트 20계열을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의 비교과 활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외 활동인데요. 우리 친구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좀 갖고 있는 친구고요. 화학실험반이나 과학심화실험반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아주 우수성이 입증되는 그런 활동인데요. 교내 아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이런 왜 미국에서나 하는 이런 전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선발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봉사활동도 했고 봉사활동 시간도 한 70시간 정도 되고요. 특히 방과후 활동에서 굉장히 한 300시간 가까이 되죠. 이렇게 활동을 한 데다가 2학년 또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계열의 탑 10에 들면 또 이 소수정예로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선발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유니스트의 실험 캠프도 참가해서 아마 이때 동기가 많이 부여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나 중앙대, 포항공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이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친구 수상 경력이 지금 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화면상에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성적 우수상만 일단 16회 정도 되니까요. 일단은 뭐 성실성이나 교과 우수성에는 충분히 입증된 친구고요. 자, 보시다시피 뭐 대한민국 환경대전 뭐 이런 데서 환경작품 부분 금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했던 과학중점학교 학생 연구 발표에서 동상, 교내 과학논술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탐구 발표대회 등 굉장히 교내에서 이 수학, 과학 관련된 활동들은 두루 섭렵했다. 심지어는 과학에다 글짓기 대회까지 상을 받았던 이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우수한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학생이 앞에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듯이 흔히 이제 과학
과학과 수학 교과에 대한 약점이 유니스트를 지원하는데 좀 제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주세술 팀장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유니스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포함해서 유니스트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유니스트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들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하며 특히 지원 계열과 관련된 뛰어난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고요.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은 특별히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탐구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은 지원 계열의 적성이나 재능도 뛰어나지만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교과 관련의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외국어 분야의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니스트의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이 있는데요.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은 울산광역시 소재 고교에서 고교교육 전 과정을 이수를 하고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기회균등 전형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및 그의 자녀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과 이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팀장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 과정 직접 보셨는데,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나눠서 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과 성적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기타 교과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임원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연구 활동 등에서도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니스트가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학생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학 실험반이나 봉사 활동 등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나요? 저는 되게 네, 학생 편안하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그 과제 연구도 제가 책에서 본 사실 중에 신기한 거를 친구한테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책이나 공부를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은 직접 연구해보는 그런 어떤 기획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학생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활동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동료들과 같이 발전했는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기술이 있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특히 우리 학생은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교과 성적도 매우 우수하고 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진로와 관련한 본인의 우수한 점과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밝힌다면 아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이제 그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학생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한 활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줬고 또 속한 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점을 좀 꼼꼼히 정리하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윤신혁 선생님께서도 같이 보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그 팀장님께서 다 말씀을 다 앞에서 해주셨는데 계속 우리 친구들이 칭찬만 계속 하게 되네요. 네. 일단 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호기심 많은 친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덕에 모든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수학, 영어 성적 우수하고 과학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이게 안타깝지만 유니스트만 6회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전형 지원에도 우리 친구 경쟁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어서 모의고사 성적, 그러니까 내신에 비해서 조금 주춤했던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좀 갖춰야 되고요. 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학
수학에 6월 모의고사 좀 다소 좀 낮게 보인 성취도를 보였던 점은 우리 친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비교과가 굉장히 또 우수한 친구니까 우리 친구는 이 비교과를 가지고 우리 적절하게 지원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친구 특히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면 수상 실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보면요. 성실성은 일단 기본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호기심이 있으면 다 해본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나 리더십 적극성도 매우 우수한 친구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수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조언을 해드리면 우리 친구가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충분히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글짓기 대회나 또는 뭐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능력, 특히 토론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들로 봐서는 논술 능력도 좀 일정 부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쟁력이 있는 이런 비교과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시 사정관 전형 지원 적극 추천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선생님 모두 성적과 비교과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이니까 입학 사정관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우리 학생이 유니스트에서 이공계열에 지원할 경우에 과목의 단위수와는 관계없이 성적을 반영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선생님. 네, 유니스트는 교과 성적은 각 학기별로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학기의 과목 간의 성적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성적도 우수하고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활동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에 좀 잘 녹여내야 될 것 같은데 유니스트에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좀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서류 작성의 진실성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되도록 본인의 언어로 진정성 있게 작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사의 추천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에 대해서 추천할 부분이 있을 시에 진솔한 언어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지만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했나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유니스트에 입학하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 자신이 원하면 어떤 전공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실적인 네, 질문이에요. 벌써 입학 이후를 고민을 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유니스트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를 앞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학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2개의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공계열 학생이 경영계열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네. 또 경영계열 학생이 제2전공으로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공별 정원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학점에 관계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2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유니스트의 큰 네.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주재술 팀장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또 전형이 이제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인데 네. 이 전형의 경우에 면접이 어떤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기초 수학능력 구술 면접과 다면 면접이 시행되는 유형 1이 있고요. 종합 다면 면접으로 진행되는 유형 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 수학능력 구술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본교의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공계열은 수학, 과학 관련 교과에 대해서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경영계열은 수학, 영어 관련 교과의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시간은 준비 시간 15분, 면접 시간 15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면접 문제의 범위는 고교 교육과정을 절대 벗어나진 않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평소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심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친구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주재술 팀장님께서 기초 수학능력 구술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하는 지금 유니스트에 합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 시점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어떤 전략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지금 그 학생부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해 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니스트에서도 학생들이 내는 서류에 대해서 어떤 성과 중심이나 결과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걸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활동을 내가 이걸 했다를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활동하기 전과 활동을 하고 나서 자기한테 남아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의미가 대학을 지나가고 나서 자기한테 어떤 잠재력으로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그 교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구 그 충분히 논술 전형에 대한 능력도 가지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자연계열 논술은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전형도 나도 가능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또 다 유니스트만 넣을 수 없으니까 제가 또 다른 대학을 또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면 이 연세대학교도 이 도시공학과 우리 친구 도시공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인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서류 면접 100% 해서 수능 최저 우리 친구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학과 1개 2등급 포함해서 2개 등급합이 4 이내면 충분히 최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성과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좀 해결 다 된 것 같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유니스트의 입학사정관과 또 윤신혁 선생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합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니스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스터디 그룹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기여한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면접 비중이 높은 유니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과 기본 개념에 충실한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우수성을 갖게 된 과정을 명료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유니스트에 직접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해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학생 가운데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좀 한 가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많은 학생들의 사례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고교 재학 중에 유니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등 다양한 대학의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래의 과학기술 경영 전문가가 되고자 유니스트의 융합 전공의 매력을 가져서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과 경영계열 전공을 함께 하면서 그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오늘 유니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주재술 팀장님께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니스트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는 1단계 서류평가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유니스트에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학교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재술 팀장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4학년도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유니스트 그리고 성신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1936년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큰 뜻을 품고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디딘 성신여자대학교. 대한민국 여성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참된 지식과 배움의 열정이 스며 있는 곳, 세계 속의 명문사학 성신여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전교생의 3분의 1 이상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과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최적의 교육 환경까지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학교입니다. 201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신 체인지 전형,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 성신 하모니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됩니다.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남다른 여성인재로 육성하는 최고의 교육 중심 대학. 세상과 소통하는 빛,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의 소개 영상을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성신여대 최은정 입학사정관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많은 여고생들이 주목하는 대학이 또 바로 성신여대이기도 한데 최은정 사정관님께서 2014학년도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과 변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성신여자대학교 입학 사정관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로 선발을 하거나 저희가 서류평가에서 교과 성적을 일정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요. 제출 서류를 종합해서 인성과 학업 능력 그리고 그 전형별 항목,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 항목별로 정성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입학사정관 모든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2014학년도 저희 학교 그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그 전형이 간소화됐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5개 전형을 올해는 그 성신 체인지,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성신 하모니 3개의 전형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험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에듀팟을 포함한 별도의 포트폴리오 서류를 저희가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별로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서류만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 단위별 모집 민원을 저희가 4명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원하시기에는 부담이 많이 줄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신 체인지 전형에서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선발 제도는 면접 평가 없이 서류 평가의 총점 순으로 모집 인원의 50%의 인원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네, 우리 201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은 요약하면 전형 간소화와 수험생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런 점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시 접수를 앞두고 학생들이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좀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 그 입학사정관 전형하면 사실 가장 많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바로 그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내신 등급과 그리고 이제 스펙에 관한 이야기가 꼽힐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내신 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실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별도로 산출해서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출하는 서류인 그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 그리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모두 읽고 저희가 종합하여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내신 등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상 실적이나 자격증 그리고 뭐 교회 활동 이런 그 공인어학 성적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인어학 성적과 그리고 그 대회 수상 실적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활동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 교회 활동 이외에는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교내에서 작은 활동일지라도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탐색하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했던 부분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을 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내 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대회 수상 실적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바로 원서 접수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그 일정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을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입학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 월요일 5시까지 마감이고요. 서류 제출은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자기소개서와 그 교사 추천서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마감은 11일 수요일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별 그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 제출을 받고 있고요. 9월 11일 그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입학 원서 접수 마감이 9월 9일까지라는 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신혁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 접수를 지금 한 달 앞둔 상황인데요. 성신여대에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된다. 이런 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성신여대 좋은 학교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2011년도에 성신여대가 서울의 J캠퍼스를 건립을 하고 지금 운영 중인데 이 성신여대 J캠퍼스가 문화 친환경적인 그런 에코캠퍼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문화, 이렇게 환경 이런 걸 생각하는 대학이야말로 진정 미래를 준비한 대학이다. 성신여대가 이런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간호학과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간호학과 친구들에서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완스 센터 뭐 이래서 이렇게 멋진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에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평가에서도 우리 사정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형식적인 그런 결과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그런 풍부한 내용들, 그다음에 참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성신여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정관께서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함께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성신여대를 지원하려고 하는군요.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저에게 성신 체인지 전형과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 중 어떤 전형이 더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형을 어떤 전형을 지금 어떤 전형을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먼저 이제 학생부,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일단은 내신 성적 살펴보면요. 국어는 1.8등급, 수학은 2.9등급, 영어는 2.4등급, 과학 2.4등급에 종합적으로 2.4등급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6월 평가 기준인데요. 국어 A 영역의 4등급, 그다음에 수학도 A 영역입니다.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알아보니까 원래 B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계속 봤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A형으로 전환해서 3등급,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B형의 5등급, 그다음에 과학의 생물 원의 3등급, 화학원의 4등급, 종합 한 3.9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 희망하는 전형이 성신여대 간호학과 성신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입니다. 자, 우리 친구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과 영역 같이 살펴보면요. 우리 친구 일단은 학교 다니면서 학급 회장, 1학년 때 학급 회장을 했고요. 학급 부회장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때 학급 환경 도우미를 또 2학년 때는 계속해서 적절한 학급 환경 조성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이 딱 묻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봉사 활동반, 과학 탐구반. 저는 이거 보고도 이게 간호사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동아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맨델 캠프, 학급 독서 토론 모임 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 친구 생활기록부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쌓아놓은 결과보다 이 친구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이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우리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보면요. 본인이 그 모의평가에서 보면 수학이 다소 기대했던 것만큼 못 나왔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이 집중적인 방과후 학교를 351시간 제가 일일이 세봤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었고요. 봉사활동도 92시간, 그 다음에 도봉 청소년 토론 한마당에서 학교 또 대표팀으로 이렇게 이 아래 학생들을 이렇게 불을 끌고 가서 이렇게 학교 위상을 빛냈던 그런 경력도 있고요. 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교육의 명예사회복지사 활동도 했고, 청소년 몰래 산타 활동, 원래 산타는 몰래 해야지만 아닙니까? 장애인 문화결시 학습활동 보조 등과 같이 우리 친구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이 수상 경력을 보면요. 학교에서 인재상, 이거 진짜 우리 학교를 대표할 만한 인재야 라는 부분에 봉사활동 부분에 2번이나 수상을 했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모범상 2회, 그다음에 수리과학 탐구 대학 경진대회 생물 부분 최우수상, 그다음에 교내 독서 한마당에서도 장려상, 그다음에 선행상까지 받은 아주 그런 우수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더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간호사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최은정 사장관님께서 좀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학생이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과 성신 체인지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이 두 전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 방식상의 특징,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학생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입학사정관 전형의 대표 전형입니다.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과 성신 체인지 전형. 많은 학생들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입니다. 인재상과 전형 방법에 대한 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인재상은 저희가 고교 재학 중에 전공 분야에 대한 확고한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한 우리 학생으로서 미래 전공 분야의 진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전공 그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좀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경험한 그런 활동 등이 있다라면은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형 방법은 저희가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사범대학 외에 그 모집 단위에서는 서류 40 그리고 면접 60%가 반영이 됩니다. 사범대학에서는 서류 40, 면접에 50% 들어가고요. 별도로 교직적 인성평가가 10%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신 체인지 전형을 말씀드리면 그 인재상부터 말씀드리면요. 충실한 고교 생활을 통해서 바른 인성과 학업 역량을 갖추고 미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데요. 학교에서 그 골고루 두드러진 그런 활동을 한 친구라면은 성신 체인지 전형에 충분히 적합한 학생이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그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약 50%의 학생을 저희가 면접 평가 없이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저희가 1단계에서는 모집 인원의 2배수 학생을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40, 면접 60%가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성신여대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과 성신 체인지 전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좀 두루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네. 하는 친구들은 성신 체인지 전형이 맞다고 예,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미리 보셨는데요. 네. 우리 사정관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예. 네,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서류를 받아서 이제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먼저 그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한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예, 우리 학생 그 학교 생활기록부 보니까요, 교과 이외에 또 비교과에 그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1학년 때 그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봉사 활동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학년, 2학년 꾸준히 봉사와 그 선행 부분에서 그 효문 인상 그리고 표창장 이런 그 실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학생이 생각했을 때 그 모집단이 관련해서 지금 간호학과에 지원하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관련해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그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봉사정신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봉사반을 통해서 네. 여러 아이들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도 많고, 네. 1, 2학년 때는 자율클럽으로 건강의학반을 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해부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학생의 그 답변과 바탕으로 해서 좀 그
장점과 그리고 우리 학생의 그 합격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봉사 활동이 있어서 봉사 부분에 그 활동도 꾸준히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봉사 부분에서 효문인상 또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저희가 수업 태도가 상당히 바르고 또 학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는 것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학년과 2학년까지 이어서 임원 활동을 꾸준히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도 발휘한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생이 과학탐구반 2학년 때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더라고요. 간호학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그런 탐색 노력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 간호사의 진로 희망과 연결해서 또 생물 과목에 대한 관심과 성취도도 높다고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 학생이 그 서류와 면접에서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좀 그 주력을 해야 될지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간호학과에 대한 본인과 그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일단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좀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집단위 관련한 그 열정과 잘 연관시켜서 기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건 결국 간호사가 그만큼 되고 싶은 그 열정이 넘쳤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이고 진솔한 지원 동기를 충분히 기술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서 궁금해했던 것이 어떤 전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 가장 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뚜렷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 게 우리 학생이 이제 어느 전형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학생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를 하고 그 지원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도 제가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원자가 그 비교과 활동이 이제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모집단위 관련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그리고 노력 그리고 성과까지 좀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자기 주도 전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최은정 사정관님께 제가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은 학생부 이외에도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이제 현장에서 직접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복잡할 텐데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이 서류를 준비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챙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성신 체인지 그리고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성신 하모니 이 세 가지 전형은 제출 서류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공통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신 체인지 전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을 중심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필수적인 제출 서류고요. 성신 자기 주도형 인재 전형에서는 사범대학 지원자에 한해서만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 하모니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학 또는 그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에 한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된다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수시 접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8월 한 달이 굉장히 치열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성신여대 원하는 성신여대에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수시 6회 지원을 좀 잘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친구 수시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총 6장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사정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부 보니까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보니까 우수성을
우선 그냥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가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말고요. 자기가 이 대학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수학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꼭 문제점 보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친구 간호학과 지원하는 친구니까 가천대 간호학과 프론티어 전형, 가천 프론티어 전형도 우리 친구 충분히 지원해 보실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친구의 성실한 이 교과 성적이면은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전형도 우리 친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능에서 교과서랑 그 다음에 EBS 교재만 가지고 수능 난이도 80% 정도의 출제가 되니까 기본인 친구면 이 전형 좀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두 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학생의 자료를 보고 장점도 분석을 해주시고 또 보완할 점, 합격 포인트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생활기록부에서 제일 중요시 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정관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활기록부 상에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세요? 예, 우선 그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면 이제 교과와 비교과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지원자들이 더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제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답변을 드리자면 평가 항목과 관련된 학생의 그 모든 활동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는 평가 항목을 저희가 서류와 면접 모두 그 모집 요강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인성과 모집 단위 학업 역량 그리고 자기 주도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 학습 역량,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가 서류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는데요. 각 평가 항목에 사실 어떠한 그 활동이 관련성이 있는지 저희가 정해놓고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그 활동과 평가 항목의 연관성을 좀 타당성 있게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그 활동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때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원서 접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서류 준비에 많이 바쁠 텐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성신여대에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성신여대 성신 자기주도 인재 전형을 목표로 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간호학과에 지망하므로 전공학과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표현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진솔한 지원 동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으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 진솔한 지원 동기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신여대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 좀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아까 전화 연결된 학생도 동일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2가지 성신 체인지 전형 그리고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이 학생들에게 그 많은 좀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2가지 전형은 지원 자격과 모집 단위 그리고 선발 인재상 선발 방법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전형에 지원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된다면 선발 인재상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충분히 그 소질과 적성에 관련해서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수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은정 사정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 입장에서 또 잘 분석을 해주셨네요. 윤신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간의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오늘로 끝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은요, 또 여름방학 논술 특집으로 이 시간 꾸며드리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